지금 우리가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야도 되지만, 여러분 빅데이터란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본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최근에 흔히 접하고 있는, 여러분이 챗GPT 아시죠? 그죠? 제미나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성형 AI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금 AI하고 최근에 또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블록체인, 이 대개에 대한 그 어떤 결합, 이 두 개가 왜 만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를 AI와 블록체인의 필연적 결합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AI는 AI대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하실 텐데, 이게 AI하고 블록체인이 이게 왜 그 우리가 꼭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듯이 이게 둘이서 만나야 되는가, 필연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도 되지만, 여러분 빅데이터란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 인풋이랑 입력이죠. 입력하는 데이터가 있고 거기다 우리가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는 이런 식의 구조였다면, 최근에 AI 구조는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문제와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와 답을 알고 있으면서 중간에 하나의 어떤 추세, 하나의 어떤 그 형을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양이 너무 적거나 데이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데이터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왜 그 질문이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건가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된 이유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너레이티브 AI, 챗GPT 같은 거죠. 여러분이 한번 챗GPT나 제미나이를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거짓말도 되게 잘해요, 챗GPT가. 물어보면 아주 그냥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데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챗GPT에. 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금방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물었기에 망정이지, 안 물었으면 그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 가짜의 어떤 데이터, 가짜 대답을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진짜의 답과 가짜의 어떤 답,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또 그걸 놔두게 되면 이 GPT는 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답을 또 가지고 학습을 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하고 가짜하고 혼재가 돼가지고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술적 토대가 이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AI를 마치 정답을 아는 기술로 오해하는데 실제 AI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아까 인풋 데이터에서 프로그램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온다면, 우리 지금 현대 AI는 데이터와 정답을 기반으로 스스로 그 패턴을 추론한다라는 말씀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데이터가 규칙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로직을 우리가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 안에 있는 통계적 패턴을 가지고 AI가 함수를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현재 AI를 이해하시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참과 거짓으로 판단하나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야 되고,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성을 우리가 고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데이터가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가 찍어 있다면
이 AI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로만 인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거짓된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도 통계적 패턴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AI는 데이터를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AI한테 오탈자를 좀 찾아봐줘. 이렇게 해야 되면 그 AI가 오탈자를 찾아줍니다. 근데 오탈자를 찾아주는데 오탈자를 가만히 보면 그 AI가 어떻게 오탈자를 찾는지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AI가 우리나라 문법을 아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 AI는 신문에 여러 나와 있는 기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럼 같은 표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문법으로 그 어떤 그 표준어가 아닌 걸 써가지고 정서법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그걸 완전히 그냥 AI는 그 많이 쓴 걸 가지고 팩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데이터 오염은 무엇인가요? AI를 위협하는 그 데이터 오염, 데이터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데이터가 오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단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왜곡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가 챗GPT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답을 줌에 있어서 잘못된 답을 줘도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잘못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학습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언급되는 데이터 포이즈닝입니다. AI 오염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오염인데요. 이 데이터가 실제로 여러 군데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변호사들도 자기들이 어떤 그 법률 자문서를 쓸 때도 초벌구의, 처음에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다 고치긴 하지만 처음에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AI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던져본단 말이죠. 그럼 AI가 답변을 주면 자기가 보면서 AI가 답변한 것 중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금융이나 의료나 법률이나 여러 분야에서 모두 AI에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잘못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성실한 사람이야 그 꼬치꼬치 다 찾아가지고 틀린 걸 지적하면서 고쳐내겠지만 바쁜 사람이나 불성실한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쓰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신뢰성의 문제가 AI 오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칼럼에 등장한 AI 순환 오염은 무엇일까요? 이 AI 셀프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생성형 AI에서 잘못된 어떤 대답이 나왔을 때 그 대답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존하게 되면 그 AI 쪽에서는 계속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또 잘못이 잘못을 낳고 하는 이런 어떤 학대 재생산되는 구조 이걸 가지고 우리가 AI 순환 오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실험에서 확인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실험에서 확인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도 되겠지만 실제 이런 실험들을 해보면 만약에 AI가 그 어떤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가 되면 여기에 말하는 모델 컬랩스라고 하는 게 모델 붕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AI를 지금 진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AI를 쓰지 않던 분들도 지금 AI를 접하고 있거든요. 가장 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까 말한 챗GPT나 우리 제미나이나 이런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보면 야 정말 이거 똑똑한 조교를 2명 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컴퓨터 잘못하면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말은 큰 어떤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AI도 지금 가도기적 현상으로서 잘 써야 되겠다. 여러분이 AI를 쓰는 분들도 지금 쓰는 것은 AI를 안 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또. 왜냐하면 남들은 칼 2개 들고 다닐 때 자기는 손으로만 다니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쓰더라도 그 AI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러분이 고쳐서 쓰지 않으면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AI한테 좋은 거죠. AI도 학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